저도 감정적으로 이제 훈육처럼 될 때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훈육이라는 거를 그렇게 메인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담하면서 주로 만나게 되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오랫동안 힘들어지는, 많이 위축되는,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런 분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이제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훈육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비교적 관대한 것 같아요. 이제 엄하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뭐 가치를 전달하거나 아이한테 설명해주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그쵸. 가치 전달이나 설명도 많이 하는데, 그거 역시도 우선순위가 1번은 이제 관계죠. 아이와 부모가 그렇죠. 친밀한 관계, 뭐 애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유대감, 친한 느낌. 그게 우선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이제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뭐 내가 막 모범적으로 막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도 저런 식으로 뭐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나 힘듦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구나를 계속 어깨너머를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랑 친밀감 있는 부모가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세상을 살 때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나 하기 싫어야 되는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그냥 관찰할 수 있게 계속 보여주는 거가 두 번째 순위인 것 같아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잘만 하면, 남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범위나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르쳐주는 부분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게 좀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날 일은 많죠. 보통은 제가 화가 나더라도 최대한 제 관점을 화나는 이유 쪽으로, 항상 뭐 심리적인 부분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부모도 감정적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때때로 감정적으로 좀 지나치고 충동적이라 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자기 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두면서 우선은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식의 생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이해만 하면 오히려 더 안정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초감정인 건가요?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초감정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네. 화나는 감정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의한 감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리에서 화가 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초감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감정이 억압되면 이게 잘 안 된다고.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쓴 거긴 하셨잖아요. 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도 어린 시절 감정이 이제 억압되면 내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 어린 시절에 또 많이 공감을 받아보고 그 감정을 부모님이 읽어주고 또 해석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미 그 미해결된 감정이 많을 때 내가 어린 시절로 지금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미해결된 감정이 많을 때 좀 간단히 이 초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옛날부터 쌓여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실타래처럼 막 얽혀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한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분들도 옛날부터 내가 편하게 소통하던 친구들은 애 키우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역시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소통하기 힘들고, 남편이 오히려 벽처럼 여겨지면서 답답한 분들도 많고. 그 어렸을 때의 경험. 네,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모님도 당연히 어렵죠. 네, 그 당사자인데. 보통 말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또 이거를 방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좋지만 그거 역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하는 건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막 쓰는 거죠. 일기 쓰듯이 누구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 SNS에서 쓰는 게 아니라 비밀스럽게 나만 보는 영역, 이게 뭐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종이든 잘 쓰는 게 아니라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죠. 갈겨 쓰듯이. 그런 식으로 초점을 나한테 맞춰서 100% 내 입장에서 막 써보는 거.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당장의 그 괴로움이나 복잡한 게 사라지진 않지만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자기 감정적인 부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있거나 얽혀있던 부분들이 내면에서 좀 해소가 되는 경험들을 하신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아이가 울 때 얘가 왜 울지?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이 진짜 저도 많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해서 끝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의 감정을 계속 순간적으로 늘 수용하고 인식하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지 그런 스타일 패턴대로 아이의 감정도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먼저. 네, 제가 최근에 뭐 몇 달 전에 아이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 감정별로 그림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주제로 되어 있는 그림책을 감수하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권유도 해드린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아이 그림책인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다. 사실은 저희는 감정 교육을 너무 못 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그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가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의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기의 지능을 어떻게 발달시켜줘야 되느냐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감정이 어떤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같은 맥락이고,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뭐 직업적으로 뭐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이거나, 다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확신이 없고, 항상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항상 의구심이 들고 네. 자기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모르겠고 또는 어떤 마음이 들어도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드는 게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내면적으로 있는 자기에 대한 불확실함, 그 느낌, 자신감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 이런 것들만 잘 도와줘도 자기가 스스로 확신 가질 수 있게, 그게 이제 자기 이해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것만 되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뭐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건 어떤 관계를 맺는 활동을 하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인정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서 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물론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이렇게 계속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 편이 되고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가끔 만나보면 정말 화가 안 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참는 게 아니고 저는 화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안 내느냐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하고는 화낼 일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것만 가지고 뭐 괜찮다 안 괜찮다를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분들은 부모는 아이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커서 노력해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억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화라는 거는 감정 중에서 한 영역일 뿐이기 때문에 요 영역만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예 그냥 좀 무뎌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감정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들이. 근데 화는 안 내지만 아이와 이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는 거, 또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화만 안 낼 뿐, 그런 것까지도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무뎌지는 다 거고. 표현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모를 경험한 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이제 또 상담하면서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화는 안 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안 들고, 또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마음 편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소통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면 엄마는 참 한결같긴 한데, 참 차분하고 네. 화도 안 내고 좋은 엄마인데 기댈 순 없어. 기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양면이 있다. 꼭 화내는 것만 가지고 감정은 안 좋은 거고 기복은 안 좋은 거고 표현하는 건 안 좋은 거고 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양면을 잘 고려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막 다 벽치고 막 외면하지 않게 조금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모님 따로 만나고 또 자녀 따로 만나고 해보면은 부모님은 되게 사랑하고 참 자식을 아끼고 하는 거를 제가 딱 들어보면 알겠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해서, 표현을 못 해서. 그래서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식한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양면이 있어서 좋은 감정만 표현을 더 많이 하고 뭐 좀 힘든 감정은 표현을 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뭐 사랑의 표현이나 좋아하는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힘들거나 뭐 화가 나거나 했었을 때도 그 감정 역시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막 아주 잘 키워서 뭐 바람직한 최선의 양육을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최악의 양육은 안 해야지, 요거. 아, 너무 좋네요. 최악의 양육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을 자녀와 부모가 소통을 잘 못하는 그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이제 쌓여서 나중에 터지는 경우들을 직업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방지해야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